우리 몸에는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하면 저희가 막 토하고 이러기도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물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물의 양이 적어지고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냇물에 강바닥에 점점 물량이 줄면은 흐름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WHO에서 보통 건강에 관련된 권장 사항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내 체중의 1kg당 물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부는 또 수분이 중요하다. 뭐 1등 중요하죠. 맨날 보습 제가 이렇게.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방법이 있는 건지. 물은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우선 피부에 너무 좋아요. 우리 피부 세포에 수분이 가야지 촉촉한 거니까. 맞아요. 피부가 수분을 잃게 되면은 이게 쭈글쭈글 처지게 되는 거라서 수분이 정말 중요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신 것도 정말 중요한데, 방법을 모르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 드시면 피부에도 탈이 날 수 있겠죠. 배탈도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피부에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을 마시면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2리터 정도 드시는 거는 저는 권해요. 평균 성인 남녀의 어떤 키와 체중을 가지고 있다면은. 근데 이제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 좀 더 드실 수 있고, 몸무게가 좀 더 적게 나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덜 드시는 게 좋고,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식후에 바로 드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한 2리터 정도를 드시는 거를 권하는데, 보통은 조금 힘들어요, 2리터는. 그래서 저는 1리터는 꼭 드세요, 뭐 요 정도를 보통 설명드리거든요. 그리고 생수만이 아니라 여기저기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방식이 많잖아요. 그거들을 다 고려해서 뭐 2리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물이 피부에 왜 중요하냐? 우리 몸에 4대 영양소가 있다. 그러면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외에 하나 더 있는데 그 필수 영양소가 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몸의 몇 %가 물인지 혹시 아시나요? 70%. 와, 대단하신데요. 알고 계시네요. 주입식 교육에 약간 해로. 네, 맞아요. 그래서 세포의 70%가 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 보충을 해줘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물이 들어와서 저희가 먹고 혈액으로 뭐 림프액으로 온몸을 돈 다음에 몸 밖으로 나가죠. 네네.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독소를 가지고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독소를 제거하는 게 피부에 너무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젊은 피부는 탄력이 좋습니다. 탱글탱글하니 그냥 표면이 매끈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고 쭈글쭈글 늘어진 피부랑 탱글한 피부랑 가장 큰 차이는 수분감이에요.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피부가 이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분을 꾸준히 적당히 보충을 해줘야 이 피부가 탄력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건조해진 피부는 힘이 없고 축축 늘어지니까 주름이 생기기 쉽겠죠. 그러니까 주름을 예방하려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죠. 주름이 물과도 연관이 네. 있었군요. 그러니까 건강한 물 마시기를 하면 피부에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게 되고 탄력이 지켜지면서 주름이 덜 생길 수 있다. 물은 사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림프액이 되고 혈액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신을 순환하면서 혈액 순환을 좋게 만들겠죠. 근데 물의 양이 적어지고 혈액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은 시냇물에 강바닥에 점점 물량이 줄면은 흐름이 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물을 적당하게 매일매일 마셔주는 것이 사실은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대체 그러면 피부에 좋게 하는, 또 건강에 좋게 하는 물 마시기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물을 잘못 많이 마시면은 네. 전해질 불균형이 올 수가 있고요. 우리 몸에는 적당한 염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갑자기 너무 많은 양의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해질 불균형을 일하면 저희가 막 토하고 이러기도 해요. 다이어트 한다고 물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요붕증이라 그래서 이제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방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나눠 마시기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는 때를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물을 이제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하시니까 한꺼번에 한 400에서 500ml 이상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속이 메스꺼린다 이렇게 느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절대로 400ml 이상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드실 때 저는 120ml 정도 드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한 3입 정도 먹어야 되는 양이거든요. 목이 건조하거나 목마름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위에 부담은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정도가 한 번에 120ml 정도예요. 그래서 그거 드셔보시고 많다 싶으시면 한 100에서 80ml 정도로 드시면 되고, 난 이게 좀 적은 것 같아? 그럼 한 150ml 정도? 이렇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수분 목표를 정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먹으세요 라고 하니까 얼마나 먹어야 될지, 수분이 많이
많이 필요한지 이게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2리터 정도는 물을 먹어주세요 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120ml로 나누게 되면은 한 16에서 18잔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어느 때에 나눠 드시는지를 한번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WHO에서 보통 건강에 관련된 권장 사항을 많이 발표하잖아요. 거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내 체중의 1kg당 30ml의 물을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65kg다 라고 하게 되면은 0.03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1.95L가 나와요. 내가 만약에 65kg야. 하루 중에 과일이나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리고 국물 요리도 좀 많이 먹어. 그러면 꼭 2리터를 다 먹을 필요가 없겠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물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난 하루 종일 단단한 음식 위주로 먹고 다 국물 요리도 잘 안 먹고 뭐 커피나 차도 안 마셔. 그리고 과일 안 좋아해. 이런 경우는 좀 물을 챙겨서 드셔야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소변 색깔을 조금 체킹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변을 보면 항상 노랗고 진해. 이런 분들은 물을 좀 덜 드시는 거겠죠. 근데 소변 색깔이 너무 하얗고 물 색깔이랑 비슷하다. 이런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 색깔로 내가 수분을 더 먹어야 될지 덜 먹어야 될지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마시는 거예요. 중요한 시간에 언제 먹을지를 이제 나눠 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좋은 패턴은 우선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셔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 땀 흘리고 호흡하면서 우리 몸은 계속 수분을 빼앗겼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게 또 좋아요. 근데 식사 직전에 드시면 물이랑 우리 먹은 음식이랑 섞이면서 희석되니까 위산이 충분하게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사 직전이나 식사를 하시면서 물을 드시는 건 별로 권하지 않고 식사하시기 적어도 30분 전에 좀 물을 한 컵 마셔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또 드시는 거죠. 자기 전에 먹으면 오줌 싼다고 막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때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왜냐면 밤새 동안 이제 수분을 빼앗길 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이나 뭐 다른 걸 많이 먹었어요. 수박을 막 먹었어. 그럼 굳이 드실 필요 없겠죠. 굉장히 어렵네요. 그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나는 너무 귀찮고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에 먹었을 때 내가 불편하지 않은 물의 양을 어느 정도 정하셔가지고 250ml라고 하면은 8번 드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8번을 언제 먹겠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 그것도 힘들다 하시면은 물을 한 통을 옆에 두시고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물이 비려서 시려요. 다른 맛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비려서 잘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방차를 많이 권하거든요. 당귀차, 황기차, 생강차. 그리고 소화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생강차. 그 다음에 난 좀 요즘에 피곤한 게 좀 많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황기차. 그리고 좀 나는 수족냉증도 있고 생리통도 심하고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자궁이 건강해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귀차가 사실 너무 좋아요. 심지어 동의보감에서도 물의 종류에 대해서 33종류나 설명을 해주거든요. 사람의 체질이나 아니면 토양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상세히 설명해요. 그만큼 수질이나 토질에 따라서 또 내 몸에 맞게끔 물을 먹으면 그 사람의 체격이나 심지어 수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고 동의보감에서 설명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대로 물을 잘 나눠서 또 나의 상황에 맞게 잘 챙겨 드셔서 이 물을 건강해지는 보약처럼 활용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번 생도 건강한 물 마시기로 예쁜 피부와 함께 건생하세요.